무슨 연유인지 요즘에는 먼 산을 바라보곤 합니다.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듯 그렇게 말이지요. 이럴 때는 분명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이렇고 생각이 멈춤을 자주 할 때는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득한 그리움이랄까요? 보리 깐복이 피리 불며 신장 녹기를 터벅터벅 걷던 어릴 적 생각, 아지랑이 아롱거리는 언덕 위에 올라 철없이 놀던 생각, 어느 것 하나 그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봄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버렸습니다. 여름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 곁에 서 있네요. 속절없이 가는 세월이 미워집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소식이 올려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장윤정, 별.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끔은 생각을 해줄까. 별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바람처럼 스쳐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만날 수는 없는 내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그리워 지새우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구름처럼 흘러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오늘은 꽃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로 소나무와 배롱나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문학자 이명희 선생님과 정영란 자연과학자님의 꽃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원한 푸름과 다함 없는 붉음, 우리는 늘 이런 꿈과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도 하지요. 아기가 새로 태어났을 때 대문에 거는 금줄에 나쁜 기운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려는 기운을 담아 푸른 소나무가지를 꺾어 꽂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고 아들이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는 전통이 있었죠. 오동나무는 딸이 성장하여 혼례를 치를 때쯤 가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나무였기 때문에 심었다고 합니다. 반면 소나무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관을 짜기 위해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나무를 통해 탄생과 성장 과정과 죽음 등 삶의 각 단계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지요. 맷자리 주변에도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의 잎은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를 타감작용이라고 하지요. 일종의 천연 제초제인 셈인데 식물 방어기제의 하나를 소나무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나무의 잎이나 껍질에는 방부제 일종인 벤조산이나 페놀산 등이 있어서 주변에 다른 나무의 씨앗이 날아와 자라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주변에는 작은 나무나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한 거지요.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독야청청 홀로 서 있는 소나무가 많은 이유는 이와 같은 겁니다. 푸른 잎을 사시사철 유지하기 위해 다른 것들과 양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것인지, 소나무가 푸른과 절개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이기적 유전자의 아이콘인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우렁더우렁 함께 사랑하고 다투면서 사는 숲속 나무도, 곁을 내지 않고 홀로 푸른 소나무도 인간이 사는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도 왔다가 떠나고 젊음도 세월에 엎여 지나갑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인해 더욱 귀하고 그 늙음과 죽음으로써 진정한 삶의 완성이 되는 거지요.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조화도 아름답지만 죽음을 내지한 살아있는 꽃은 그림자조차 아름답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에서는 늘 푸른 잎을 달고 있는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습니다. 김희진, 사랑의 800에. 사랑이 오렸나 봐요. 나는요 알고 있어요. 그대 그 눈에 빠져버렸어요. 당신이 멋져 보여요. 오늘은 고백할래요.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내일은 우리 데이트해요. 내 맘을 말할 거예요. 사랑의 800개를 해주세요.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그대의 800개를 해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
멋져 보여요. 오늘은 고백할래요.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고. 내일은 우리 데이트해요. 내 맘을 말할 거예요. 사랑의 발베개를 해주세요.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그대의 발베개를 해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의 발베개를 해주세요.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그대의 발베개를 해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세요. 당신은 나의 발베개.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는 바늘잎이 2장입니다. 같은 족보에 속하는 리기다 소나무는 3장이고요. 잣나무는 5장입니다. 잎이 달린 한 마디가 소나무의 1년이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태어나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어야 잎을 떨굽니다. 한 가지의 3대가 푸른 잎으로 공존하니 우리 눈에는 늘 푸른 잎이 무성하게 보이는 것이요. 자고 나면 새로운 정보와 기계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쉽게 단절되고 2세대 정도 지나버린 것은 박물관에 소장될 만한 골동품 취급을 당한답니다. 한 나무의 3대의 잎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구조야말로 소나무가 풍성한 푸름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세대 간 교감과 공존 모색이 비책이지 않겠는지요. 3대가 함께 사는 소나무는 후손, 즉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 엄격하답니다. 소나무의 열매는 솔방울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소나무는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수분되고 1년 6개월의 긴 수태 기간을 거친답니다. 이 기간 안에 소나무는 겨울의 혹한을 거치고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죠. 솔방울도 소나무 잎과 마찬가지로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대가족 체계를 지닌답니다. 1년 중 최고의 계절이라는 5월에 소나무도 결혼을 합니다. 바람 부는 날 노란 소나무 꽃가루가 일시에 때를 지어 날아가 집단 구원을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 꽃가루가 송화가루입니다. 바람을 이용함으로 예쁜 모양으로 곤충을 부를 필요가 없는 소나무는 꽃은 수수하지만 엄청난 양을 만들어내죠. 자잘하고 많은 식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소나무의 학명은 꽃의 숫자가 많고 바람을 타고 퍼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란다는 점이야말로 소나무가 오랜 기간 지구상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성훈이 부릅니다. 잠깐이라도. 임영웅 사랑해요 그대를 두 곡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찾아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쩌다가 당신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네요. 누구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 가까이 다가와서도 누구도 님 대신 할 수가 없기에 꿈 같은 사랑을 한다. 잠깐
다가와서도 누구도 님 대신 할 수가 없기에 꿈 같은 사랑을 한다. 잠깐이라도 나를 바라봐 준다면 달리 oh my darling you 그대여 잠깐이라도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원하고 원하는 사람 잠깐이라도 나를 바라봐 준다면 달리 oh my darling you 그대여 잠깐이라도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원하고 원하는 사람 원하고 원하는 사람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맘속에 그 사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그대는 나만의 사람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소나무는 우수한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소나무는 암꽃과 숫꽃이 함께 나무에 핍니다. 그러나 같은 집안끼리 결혼을 막으려고 암꽃은 위쪽에, 그 아래쪽에는 주머니 모양의 숫꽃이 노랗게 달려 있습니다. 위치가 반대라면 숫꽃의 꽃가루가 같은 나무의 암꽃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한 나무의 암꽃과 숫꽃은 같은 시기에 성숙하지 않는답니다. 숫꽃의 꽃가루에는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쉽게 날아가고 그 후 암꽃이 성숙하여 피는 시기를 달리한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가루는 한두 종류가 아닐 텐데 어떻게 소나무 처녀는 소나무 총각을 알아보는 걸까요? 각 나무의 암술머리에 꽃가루는 같은 종끼리만 서로 들어맞는 특유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퍼즐 맞추듯 맞아야 하므로 공기 중에 아무리 다른 종의 꽃가루 총각들이 널려 있어도 자기 짝을 용케 알아보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 대신 콩깍지라는 사랑의 감정이 작용하나 봅니다. 소나무의 중매는 원래 바람이 도맡고 있지만 바람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들에 의해 혼례를 치른 소나무 이야기도 있습니다. 속리산의 정의품송이 노쇠해지자 후손을 공식적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는데요. 매년 정의품송의 꽃가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퍼뜨린 씨앗이야 한두 그루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일종의 족보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 서원리에 있는 소나무에게 정의품송의 꽃가루를 채취해 가루바지를 시켰는데 자손을 보는데 실패했고요. 다시 산림청장의 주례로 삼척에 있는 500살 연하의 금강송 소나무와 혼례식을 진행하여 마침내 자손을 보는데 성공하였답니다. 정의품송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소나무 중 한 그루는 남산공원에 옮겨 심었고요. 우리나라의 각별한 소나무 사랑을 보여주는 일합니다. 지금도 미동산 수목원에 가면 양쪽에 늘어서 있는 소나무들이 정의품송의 후계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나무에는 분명 암꽃과 숫꽃이 함께 있는데 왜 벼슬을 하사받은 정의품송에게 남자 역할을 지정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정의품송은 나이가 많으니 꽃가루는 만들지라도 암꽃이 솔방울을 제대로 맺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여성이 완경을 맞이하여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시기에도 남성의 생식 능력은 더 오래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자연현상이죠. 가루바지에 성공한다 해도 열매와 씨앗을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0년이 넘은 정의품송에게 후손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자신들의 혼인 문제까지 사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보를 잇는다는 것도 사람의 욕심일 뿐 나무와 바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평생이라 해봐야 고작 100년도 채 못 사는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며 수백 년간 한 곳을 지키며 서 있는 나무는 말이 없는 거지요. 정수라가 부릅니다. 도라지꽃. 언제쯤 오시렵니까? 세월은 흘러가는데 내 가슴이 한숨으로 보랏빛 몽이 듭니다. 혹시나 내 얼굴 보이실까? 떠나지 못하고
혹시나 내 이름 부르실까 떠나지 못하고 밤하늘 별빛을 동무 삼아 기다려 봅니다. 다시 봄날이 오면 나는 아프지 않고 그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 도라지 꽃이 될래요. 다시 태어난 세상 꿈을 꾼다면 나는 아프지 않고 그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린 도라지 꽃이 될래요.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이렇게 소나무가 자기 자신의 꿋꿋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상록수가 아닌 꽃임에도 오랜 동안 꽃을 달고 있는 나무가 있으니 바로 목배기롱, 일명 배롱나무입니다. 유난히 반질거리는 나무 껍질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신기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 나무는 원숭이가 타고 오르다 미끄러졌다는 일화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배롱나무는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5월이 되어서도 죽은 나무인가 싶을 정도로 도무지 꿈쩍하지 않습니다. 잎이 안 나는 거지요. 봄꽃들이 씨앗을 맺고 여름의 실록이 짙어가 작년의 색을 내어 온 세상이 녹음으로 덮여갈 즈음에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름에 개화하기 시작한 이 꽃은 가을이 올 무렵까지 꽃을 피웁니다. 100일이면 석 달하고도 열흘인데 나무의 꽃이 있도록 오랫동안 피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년 중 4분의 1 이상을 꽃을 달고 있으니 상록의 소나무의 버금가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대부분의 꽃은 줄기나 가지 끝에 달린 꽃봉오리가 먼저 피기 시작하여 아래 봉오리까지 이어지는데 이를 유한화서라고 부릅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한계가 있는 꽃의 순서라는 의미로 가장 아래쪽에 꽃이 핀 뒤 지고 나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배롱나무는 이와 반대로 아래쪽부터 꽃이 피어나 가지 끝으로 계속해서 봉오리를 만듭니다. 따라서 아래쪽 꽃이 진 뒤에도 위쪽의 꽃은 계속해서 피어나는 거죠. 배롱나무처럼 위쪽의 세 가지에서 봉오리가 새롭게 생겨나면 피어나는 개화 순서를 무한하서라고 부릅니다. 가을의 서늘함이 찾아올 때까지 배롱나무는 꽃을 피워냅니다. 꽃은 졌으나 꽃은 피는 거지요. 한 송이로서는 생을 다했으나 나무의 꽃은 100일을 간다. 화무백일홍이라고 피어서 열흘 아름다운 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100일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가지 끝에서 이루어지는 항상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모색,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100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지,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피워 올린 꽃은 아름답습니다. 배롱나무는 무한 화서를, 사람은 무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선을 긋고 개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마지막까지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 석 달 열흘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
그들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없이 절로 성취되지 않는 거지요. 내면으로부터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소나무 잎은 3년을, 배롱나무의 꽃은 300일을 간다. 100일은 나무에서, 100일은 땅 위에서, 100일은 나의 가슴 속에서 피어 있지요. 영원한 푸름으로 혹은 담없는 붉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꽃나무 하나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습니다. 김희재, 미안하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구나. 바쁘단 핑계로 당신을 아끼지 못해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항상 곁에 있어 몰랐나 봐. 고왔던 손이 참 거칠어졌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정말로 미안하오. 힘없는 날 만나 참 고생이 많았어. 고왔던 얼굴이 많이 변했구려. 이제는 그댈 위해 남은 생 살아가겠소. 내가 그대를 많이 사랑하오. 뒤돌아 문득 나를 돌아보니 무심한 날이 참 많았구나. 나 몰래 뒤돌아 흘린 눈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힘없는 날 만나 참 고생이 많았어. 고왔던 얼굴이 많이 변했구려. 이제는 그댈 위해 남은 생 살아가겠소. 내가 그대를 많이 사랑하오. 뒤돌아 문득 나를 돌아보니 무심한 날이 참 많았구나. 나 몰래 뒤돌아 흘린 눈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미안하오. 그댈 너무나 사랑하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강원도 낙산사의 해송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낙산사에 들렸다가 바닷가에 의상대에 고즈넉하게 서 있는 해송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낙산사 앞 바다와 소나무를 몇 시간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리 벼랑 끝에 선 순간이라도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 들의 푸른 솔잎을 보라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리라라는 소나무의 의지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푸르기를 희망하지요. 소나무가 언제나 푸르러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의 3대가 푸른색을 띠며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무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을 모색하며 인내하고 버티기 위한 분투가 한창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런 치열한 과정은 들어오지 않고 어제의 모양이 오늘 모양과 같아 보일 뿐입니다. 마치 달과 물이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은 것처럼 소나무도 사실은 날마다 다른 존재인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현대의 삶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추억이든 소나무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싶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디오니소스는 솔방울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이 솔방울은 영원히 사는 식물의 재생적인 측면과 불멸의 신을 상징하는데 이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소나무의 전통적인 의미와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집과 집주인을 지켜주는 성주신, 그리고 사람이나 터를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인식되었죠. 이러한 이유로 집을 지을 때나 조선시대 궁궐을 지을 때도 소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액을 막는 방패로서, 삶을 의탁하는 공간으로서, 또 눈앞에 두고 즐기는 관상용으로서 사람들과 늘 함께하였죠. 소나무 아래서 태어나 소나무와 더불어 살다가 소나무 그늘에서 죽는다라고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노래 듣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김중현이 부르고요. 최진희의 사랑에 빠져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알아봐준 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속에 만난 건 기적이네요. 나를 바라봐주고 지그시 또 웃어주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니 세상도 살만하네요. 옷깃만 스쳐가도 인연입니다. 당신과 머문 오늘이 행복입니다. 고맙고 너무 소중한 당신은 나의 빛나는 사랑입니다. 이미 좋은 날인데 더 바랄 게 있을까요?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사랑이 이런 거네요. 헤어날 수 없는 거네요. 나도 몰래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술잔에 취한 이 마음, 사랑에 빠진 이 마음, 눈물이 흐르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그대에게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사랑이 이런 거네요. 헤어날 수 없는 거네요. 나도 몰래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술잔에 취한 이 마음, 사랑에 빠진 이 마음, 눈물이 흐르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어. 빠져버린 이 마음, 난 이제 어떡하나요? 난 이제 어떡하나요? 한국의 소나무들은 대체로 수령이 400년이 넘습니다. 따라서 명이 길지 않았던 옛 사람들에게 소나무는 거의 영원 불멸의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눈에 보이는 조상 같은 존재였던 거죠. 또한 그 늘 푸른 기상을 언제나 담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계은국사는 위와 같이 인간의 유한성과 소나무의 불멸성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뉘집 자제가 3,000그루의 푸른 소를 심었는가. 사람의 뼈야 이미 썩었지만 솔잎은 오히려 무성하기만 하다. 계은국사의 파한집 역주에 써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묵묵히 3,000년 뒤에 바람소리를 들려줄 소나무를 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손으로 땀을 흘려 소나무를 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 늘 푸른 소나무는 없습니다. 날로 심해가는 기후변화에 소나무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지요. 소나무가 아니라면 석 달 열을 불띠 붉은 배롱나무처럼 살아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배롱나무는 석 달 열흘 동안 붉은 꽃을 달고 있다 하여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부르지요. 백일홍은 원산지인 중국에서는 자미화라고 불렀는데 자미는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100일 동안 붉게 살다가 꽃을 떨구고 나면 원래 모습 그대로 관하려는
바라보려는 의미에서 스님들이 절집마당에 심어두고 용맹정진에 임했다고 합니다. 스님들에게 배롱나무의 모습은 삶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꽃나무였던 것이죠. 부처꽃과에 속하는 이 배롱나무는 나무 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들이 마치 간지럼을 타듯 흔들린다고 해서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백일홍은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100일 동안 붉고자 하는 마음을 기리는 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학문에 정진하려는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고자 선비들의 나무라고 일컫기도 했고요. 그만큼 고고한 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절집마다 배롱나무가 심어진 이유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젊음을 상징하는 꽃과 죽음의 모습을 지닌 가지가 한 뿌리로 우뚝 선 풍경을 바라보면서 삶과 죽음을 한 가지 일로 여기라는 말이나 색은 꽃이 되고 공은 민낯의 가지가 되어 절집 한편에서 말없이 불법을 설하는 불림 문자의 다름 아닌 것이지요. 꽃잎을 떨구고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방하착의 모양이 형형하게 두드러지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매사에 꽃처럼 살되 허무함마저 오롯이 살아내라는 것이 절집에서 배롱나무를 가까이 두는 언지가 아니겠는지요. 역사학자이자 나무박사인 강판권 선생은 백일홍을 두고 꽃받침이 모두 6장씩으로 사육신의 숫자와 같아 배롱나무의 붉은 꽃을 보면 성산문의 일편단심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성산문이 남긴 다음의 글은 배롱나무의 생리와 뜻에 대한 그의 이해를 잘 보여줍니다. 관찰이 논리와 창조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지난 저녁 꽃 한 송이 떨어지고 오늘 아침에 한 송이 피어서 서로 일배기를 바라보니 너를 대하여 좋게 한잔하리라. 이것은 성산문의 백일홍 전문입니다. 피고 지는 꽃들의 생생과 조화로 사람들 눈에는 백일홍이 지지 않는 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롱나무 속에는 죽음과 삶이 교차하며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작은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이기고 어여쁜 탄생은 또 다른 탄생을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의 선비 성산문이 단종에 대한 붉은 마음을 백일홍을 바라보며 되새겨 다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산문 사후에 그의 사당 앞에는 이 마음을 기리어 배롱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배롱나무가 떨구어내는 것은 붉은 백일홍만 아니라 배롱나무의 해교한 가지가 반들거리는 이유는 나무 껍질이 얇게 부서지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껍질이 없는 사람 뼈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사람의 뼈가 드러나도록 지속적으로 한 가지에서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의 노고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태와 탐욕을 꾸짖기도 합니다. 100일간 온 힘을 다해 거듭나는 것은 사람들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가시덤불 위에 누워 쓰디쓴 쓸개를 씹으며 복수를 다짐하는 와싱 상담이나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의 모습처럼 이전 투구도 감내해야 가능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이러한 노고를 감수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100일간이나 꽃을 유지해야 한다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몇 배 더 많은 힘을 발휘해 거듭나야 합니다. 소나무와 배롱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그러한 푸름과 붉음을 갖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거듭나고 거듭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얀 뼈를 드러내며 휑하게 서 있게 될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 붉게 타오를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는지 배롱나무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황조가 부릅니다. 사랑병.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다 당신과 나 인연이 되어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못다한 사랑 가슴에 안고 헤어져야 했던가요. 기억하지 말아요. 슬픈 지난 얘기는 아무 말도 말아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당신을 사랑한 게 잘못한 거죠.